안녕하세요. 전반사에 대해서 질문 주신 거 댓글에 답이었길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반사와 굴절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가정 아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빛이 지금처럼 이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요. 입사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쪽을 기준으로 하고요. 물질이 1번 물질과 2번 물질이 있을 때 이때 들어오는 입사각을 시타1, 그 다음에 굴절해서 가는 각을 시타2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사는 이렇게 빛이 진행할 테고, 이 각은 이 각이랑 같은 크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굴절하고 반사하고 따로따로 배워서 그런데 실제로는 빛이 진행하게 되면은 반사도 일어나고 굴절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굴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에서 직진을 쭉 하지 않고 이쪽 안쪽으로 꺾이는 경우, 그러니까 시타2가 시타1보다 더 작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쪽의 굴절률이 더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크고 작은 관계를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와 어떻게 되는가를, 굴절률과 입사각 굴절각의 관계를 스네르 법칙이라고 그러고요. 이 물질의 굴절률이 N1, 이쪽이 N2라고 했을 때 N1의 사인 시타 1이 N2의 사인 시타 2와 같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서 진공에 대해서 굴절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안 배운 분은 혹시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요. n은 sin 2, sin 1 이렇게 배우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것이 n2, n1 이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굴절률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시타가 더 작아야지만 되는 걸로 보아서 지금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이쪽이 굴절률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작은 물질에서 굴절률이 큰 물질로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원래 진행하는 방향보다 더 안쪽으로 꺾여서 이쪽으로 들어올 테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해 왔다면 그대로 직진하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각이 얼마냐에 따라서 굴절하는 각은 스네르 법칙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재밌는 것은 이게 진행 방향이 반대일 때입니다. 진행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굴절률이 더 큰 쪽에서 더 작은 쪽으로 진행할 때는 원래 이쪽에서 직진하면 이쪽으로 갈 텐데 여기보다도 더 이쪽으로 꺾이게 되죠. 근데 이 각이 만약에 입사각이, 여기서는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입사각이죠. 입사각이 더 큰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고요. 더 커지고 나면은 결국은 90도가 되는 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빛이 입사를 하면 반사는 항상 일어나고요. 굴절도 일어나는데 이 각보다 더 큰 각으로 만약에 지금처럼 봤을 때 이 각보다 더 큰 경우로 진행하게 되면은 반사는 일어나겠지만 굴절은 더 이상 일어날 각도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쪽의 파의 에너지가 더 이상 이쪽으로 나눠 가지는 게 없고 몽땅 다 이쪽으로만 전달이 될 테니 100%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굴절률의 법칙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아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완전히 90도가 되는 이 각을 여기는 임계각이라고 부르고요. 딱 경계가 크리티컬한 각이 될 테고요. 그 임계각에서는 아까 스네일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각을 쓰면 되고요. 지금은 N1, N2 부호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어쨌든 물질 뭐 2번에서 치면은 2번에서 임계각만큼 들어가면 물질 1번에서 사인 90도가 돼야 될 테고, 그러니까 사인 90도는 1이죠. 예. 그러니까 사인 시타는 N2, N1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방향이 반대면 1, 2 방향도 반대일 테지만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일 테고, 그러면은 여기가 굴절률이 더 높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맞나요? 이런 경우라면 빛이 들어오다가 이거 안 좋겠네요. 다시요. 여기가 굴절률이 n이고 여기가 공기나 진공 중에서는 절대 굴절률이 1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줄 테고요. 여기가 임계각이라고 하면 굴절은 이 방향으로 일어날 테고요. 요거보다 더 큰 각으로 빛이 들어오면 100% 반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는 각이 여기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크리티컬 각도가 되면은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요. 지금 이식 같은 경우에는 스네일 법칙상 n 사인은 1 사인 90도 따라서 사인 시타 크리티컬 앵글은 n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식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전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을 이용한 게 광섬유죠. 그래서 광섬유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약간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때의 조건을 일단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광섬유가 원통 기둥 모양,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고요. 정확하게 가운데 점을 자른 단면을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여기서 입사각이 시타, 이거 어느 빛이 어디 쪽에서 오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와도 이 방향으로 들어오든 이 방향으로 들어오든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든 간에 지금처럼 시타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빛이 굴절률이 더 큰 물질에서는 원래 직선 방향보다 더 안쪽으로 꺾일 테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들어가는 답의 해설에서는 여기 알파라고 했죠. 알파가 될 거고요. 이 물질 이쪽 벽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입사각이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래서 이 각이 더 크면 클수록 전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더 크면 100% 전반사가 일어날 테고요. 이 각이 만약에 좀 작아진다 그러면은 굴절률에 따라서 여기가 반사는 일어나지만 전반사가 아니고 빛이 꺾여서 나갈 수도 있겠죠, 밖으로. 그러니까 이 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각보다는 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이 점점 더 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때는 확실히 전반사가 일어날 테고요. 이게 알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밖으로 나오는 성분도 있을 텐데요. 이런 성분이 항상 없도록, 그러니까 항상 전반사가 일어나게 하는 굴절률은 얼마일까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처음 보고 구해라는 문제가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뭐 그림이라도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하고 구하라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임계각을 구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각도가 알파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날 테고요. 여기 전반사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그러면은 아까 알고 있는 대로 여기에 굴절률이 n이고 바깥쪽은 공기 또는 진공에서는 거의 공기 중에서는 거의 굴절률이 1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랬을 때 사인 시타 크리티컬 포인트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요 각보다 더 큰 각으로 들어왔을 때 더 크게 그러니까 요 각이 더 커지게 되면 이 시타가 더 커지게 되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는 각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각도를 잘못 쓴 것 같은데요. 그냥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시그마라고 하면은, 아니, 시타라고 하면은, 사인 시타가 n분의 1보다 더 크게 되면은 전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기가 시타였으니까 또 이것도 안 되네요. 여기를 베타라고 그럴까요? 베타가 n분의 1보다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에 의하면은 여기서는 굴절의 법칙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요. 사인 시타 굴절률 1 곱하면 n 사인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사인 베타는 여기가 90도가 돼서 두 개 합치면은 알파와 베타와 합치면은 90도가 되죠. 따라서 얘를 사인 알파는 n분의 1이라고 한 조건은 사인 제곱 베타는 n 제곱분의 1보다 커야 될 거고요.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베타 n 제곱분의 1보다 커야 될 거고요. 사인 제곱 아니 코사인요. 코사인 제곱 베타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베타의 코사인은 알파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의 사인 제곱의 n제곱분의 1 사인 알파는 n분의 사인 시타 이런 관계 있으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사인 시타의 제곱은 n제곱분의 1보다 커야지만 정반사가 일어날 겁니다. 1 마이너스 n분의 사인 시타의 제곱이 n분의 1의 제곱보다 커야 되는데 시타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타 제곱 n 제곱 이런 조건을 그냥 수학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러면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사인 제곱 시타보다 커야 되고 n제곱은 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1보다 커야 됩니다. 시타가 어떤 값이든 0도부터 90도 사이일 때 따라서 0일 때부터 90도까지 다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n제곱은 2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n은 루트 2보다 커야 됩니다. 저도 이런 관계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지금은 아까 단면이 원기둥에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를 잘랐는데요. 만약에 빛이 요런 데 떨어져서 요런 표면으로 맞는다고 하면 지금 이 그림보다는 입사각이 더 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 조건보다 약간 더 삐딱하게 들어오는 빛들은 다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뜻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 조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조금 더 삐딱하게 들어온 놈들은 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루트 2보다 크면 된다니까 최소값은 루트 2가 됩니다. 이상입니다.